안녕하세요. 저는 권준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디자이너의 일상과 실천이라는 책을 내고 그 일상의 실천이라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동료들이랑 하고 있어요. 올해로 이제 10년 차가 됐고 그동안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개인적인 이야기와 조금 제가 뭐 책을 읽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금은 공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뭐 클라이언트와 주고받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그 출판사 분하고 인연이 돼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이렇게 생긴 책이고 아까 말씀 주셨던 책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일상의 실천이란 팀을 하고 있고 이런 친구들이랑 하고 있어요. 이게 전시 때 찍은 사진인데 이거는 사진 작가분이 좀 보정도 이렇게 해주시고 하셔서 좀 멀끔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세 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대학 동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디자인 잘 모르고 그냥 이제 정말 친구로 지냈던 친구 사이고 여기 저희 세 명도 다 들어있는데 이렇게 정말 하찮게 놀던 친구들입니다. 기타 치고 술 마시고 뭐 이렇게 그냥 여행도 가고 찌질하게 놀던 사이들이고 친구 한 명 결혼한다고 축가 불러주고 뭐 이게 저희 첫 번째 전시했을 때 사진이고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있는데 조금씩 때깔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도 들고 있고 그리고 이게 월간 디자인에서 뭐 어떤 그 디자인 페스티벌이라는 걸 하는데 뭐 아트 디렉터라는 걸 맡아달라고 해서 자기들이 그 사진 찍는 컨셉이 약간 아이돌처럼 찍을 거래요. 그래서 좀 화사한 거 입고 와달라 그래서 이러고 갔는데 이렇게 찍고 나서 그 대표님도 그 홍보 문구에 쓰셨는데 디자인계 뭐 아이돌이네 뭐 이런 말이 굉장히 민망하지만 아무튼 저 사진 이후로 그런 좀 이상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는 뭐 영광이죠. 그래서 부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실 이름이 사실 좀 독특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지금은 이제 일상실천이라는 이름을 그래도 약간 고유명사처럼 인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디자인 회사가 이름이 왜 그러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스튜디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는 대학 졸업을 하고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 왔고 친구들은 한국에서 대학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각자 경험한 것들이 좀씩 달랐었어요. 근데 공통 분모는 디자인이라는 게 그 클라이언트와 어떤 자본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그 요청 중에는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가치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랑 부딪히는 일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우리는 좀 최소한 내가 자기 부정을 하면서까지 그런 일들을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 이런 공통 분모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이게 지금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풍경이지만 저게 대학교 강의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 뭐 예비군 훈련 갔다 온 그런 복학생 선배들이 막 군복 입고 와가지고 학생들 뭐 기합 주고 빠따도 때리고 막 그런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런 학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 가끔 나오던데 이런 악습이 있는 학교였었고 저도 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좀 많이 이제 분노하기도 했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제가 좀 충격받았던 거는 저희가 이제 선배의 위치가 된 거예요. 3학년, 4학년쯤 돼서. 근데 그때 1학년 때 이제 선배들한테 저렇게 기합받고 하면서 막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자 이랬던 친구들이 나이가 들고 복학생이 되고 하니까 저걸 반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기들이 또 후배를 때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보면서 되게 한탄스러웠어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뭐 어떤 특정 선배, 특정 개인이 뭐 특별히 폭력적이라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수들이 좀 그런 선배들한테 그런 좀 뭐랄까 꼰대 같은 학생들한테 애들 좀 뭐 군기 좀 잡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걸 또 잘 수행한 학생들이 취업에 도움을 얻기도 하고 이런 좀
말하자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책에도 썼지만 도대체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 뭐고 그 타이포그래피가 중요하다고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좀 과도기를 겪고 있었는데 제가 졸업 전시 디자인을 맡게 됐었어요. 그때 이제 도록을 만들게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을 텍스트화해서 이거를 어떤 공론화시키는 도구로 사용을 해보자. 그래서 단순히 예쁘게 뭐 꾸미고 이런 걸 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들을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는 도구로서의 타이포그래피, 도구로서의 책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게 그때 만들었던 책이고요. 그래서 그때 저랑 같은 이제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한테 우리 이렇게 술자리에서만 뭐가 학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공론화를 시켜보자 해서 인터뷰를 해서 이제 저런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들어 있었고 근데 그때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의미와 형태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말하자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운동권이라고 하는 학생분들이 분명히 학교의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지만 그 목소리를 내는 방식이 굉장히 좀 거칠잖아요. 뭐 대자보를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복 입고 나와서 막 춤추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제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시각 언어들이 공감대를 잘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굉장히 필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달되는 형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물론 뭐 되게 미흡한 디자인이지만 전 논쟁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해서 그 형태적으로 되게 폭력적인 형태를 지닐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정갈하게 만들면서 그런 내용들을 담자 해서 뭐 또 운이 좋게도 이게 어떤 디자인 공모전에 또 상을 받아서 교수들과 이제 학교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걸 누가 어떤 놈이 이렇게 이런 내용을 넣냐 막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지만 저한테는 디자인이라는 게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파급력을 가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좀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제 친구 얘기인데 친구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 취업을 했어요. 어떤 그 브랜드 에이전시였대요. 광고를 주로 하는 곳이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약간 이렇게 넘어오는 시기였었어요. 근데 그때 한참 이제 사회 문제가 됐던 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 4대강 이슈가 되게 크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명박 대통령 그 정권이 이제 4대강을 뭐 개선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정작 강이 저렇게 녹색으로 바뀌는 굉장히 좀 환경 피해가 심각한 사업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많은 시민분들이 이제 나가서 촛불 시위를 했었죠. 촛불 시위를 굉장히 격렬하게 많이 했었던 시기였는데 저 때부터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막 이어졌던 시위였는데 이 분도 이 친구가 다녔던 회사의 직원들과 사장님과 저 친구도 주말에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4대강 사업 철회해라 막 이런 시위를 했었대요. 근데 그 회사가 그렇게 잘 되는 디자인 회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회사로 이 4대강 사업을 홍보하는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이 되게 좋은 사업이다 라고 홍보하는 디자인 의뢰가 온 거예요. 그게 이제 억 단위의 수주가 있었는데 이 대표님이 차마 그걸 이제 거절하지 못하고 수락을 했대요. 그래서 이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 회사에서. 그래서 낮에는 요거 디자인하고 퇴근하면 촛불 집회 가고 이런 이제 너무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친구가 이제 그 자괴감을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저는 영국에 가서 또 책에도 쓴 그런 경험들을 하고 돌아오면서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예쁘게 뭔가 포장하는 걸 넘어서 어떤 이야기를 담고 그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이 디자인이 아무래도 자본이 모이는 곳에서 주로 일어나고 지금도 가장 예쁘고 멋진 디자인들은 돈을 많이 들인 기업의 디자인들인데 사회에는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돈은 없지만 굉장히 필요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단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뭐 다 그렇지만 디자인 회사라고 했을 때 보통 이름을 영어로 짓거든요. 아무런 딱히 어떤 문제의식 없이 그냥 그게 더 멋있고 간지날 것 같고, 이 디자인이란 말 자체도 영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생겨났던 디자인 회사들도 보면 굉장히 좀 건조한 이제 디자인 이 영어로 된 이름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에브리데이 프랙티스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이름을 지었는데, 저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희가 디자이너로서 가져야 되는 태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지은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셋 다 그렇게 우리가 디자이너로서 훌륭한 작업자는 아니지 않냐. 하지만 이게 프랙티스의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다 보니까 매일매일 말 그대로 일상 매일매일 작업 훈련을 하다 보면 좀 더 좋은 디자이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름을 지었었는데, 뭐 우리가 한국에서 한국인 클라이언트와 같이 한글로 작업을 하면서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셋 다 그냥 김치찌개 소주 마시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우리가 굳이 뭐 이런 표현이 너무 아재 같은 바다 냄새 나는 이름을 해야 되냐. 그래서 이걸 한글로 옮기는 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상의 에브리데이 프랙티스라는 이름은 좀 저희 내실을 다지자는 의미였고, 얘를 한글로 변환하면서 일상과 실천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어요. 특히 이제 에브리데이는 일상으로 번역되는 게 어색하지 않은데, 프랙티스는 사실 실천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멀리 있거든요. 한 8번째 의미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가지고 오면서 우리가 애초에 이 작업실을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고, 왜냐면 그냥 뭐 실행한다거나 연습한다거나 훈련한다는 것보다 실천이란 단어에는 어떤 도덕적인 함의가 좀 포함이 돼 있거든요.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우리의 작업이 좀 뭐 사회를 조금이라도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저희가 보는 사회를 보는 저희의 시선이 담겨 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10년 동안 이제 작업을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작업을 했고, 올해 봄에 이제 제가 책을 내는 시점에 전시도 10주년 전시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시했던 풍경이고, 10년 동안 했던 작업들을 쭉 망라해서 전시를 했는데, 저희는 그래픽 디자인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었어요. 워낙 디자인을 소비하는 그 통로가 점점 어느 순간부터 점점 더 인스타그램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저희가 무슨 작업을 해도 다 요만한 화면에서 보다 보니까, 저희는 뭐 디자이너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작은 디테일들을 보면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책 같은 작업도 저도 이 책을 디자인하면서 이걸 만졌을 때 어떤 촉감이면 좋겠고, 어떤 종이에 어떤 글자가 인쇄됐을 때 약간의 번짐 같은 게 생겨서 그게 가독성에 영향도 끼치고 막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만드는데, 인스타그램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시를 할 때는 우리가 만들었던 작업들의 진짜 실물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걸 다 체험해 볼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책도 다 보실 수 있게 배치를 해놨었고, 포스터도 사실은 저 인스타그램에서 보라고 만든 포스터들이 아니고, 포스터는 벽에 붙어 있을 때 그 기능을 하는 매체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이즈로 벽에다 붙여 놓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둬서 이렇게 사람들이 저희가 만든 이 작업들의 좀 디테일들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시를 했었고, 한 5년 전부터는 저희가 계속 어떤 매체의 확장을 해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저희끼리도 뭐 코딩 공부도 하고, 이게 웹으로 확장된다면 또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웹이라는 환경은 또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뭔가를 판단하는데 책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그 판단이 되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바로 이탈률이 생긴다든지, 그럼 이거 불편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면서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치 작업이나 좀 더 디자인이라고 하는 매체, 일반적인 규정에서의 디자인, 뭐 포스터나 책이나 이런 그런 전통적인 매체를 좀 벗어나서 새로운 표현에 대한 시도도 해보고, 타이포그래피도 이런 구조물로 만들어서 뭐 이런 시도도 해보고, 어떤 작업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결국은 영상과 미디어 작업이지만 걔를 어떤 식으로 디스플레이냐에 따라서 이 전달하는 그 효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하면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 이 작업실을 시작하고 1년에 최소한 하나 이상은 자체적으로 작업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체 작업을 했었어요. 그 중에 처음으로 했던 작업인데, 그때 저희가 떠올렸던 문장이 나랑 상관없잖아 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저 문장은 저희가 지금은 이제 광화문 광장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원래는 이렇게 섬처럼 있고 양쪽으로 길이 있었어서 정말 그 공간이 약간 섬처럼 분리돼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뭐 집회나 뭐 세월호 관련된 뭐 행사들이 열리거나 할 때 항상 그 섬과 그 길을 건넜을 때 풍경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거기 막 호텔도 있고 번화가들이 있는데 저희가 거기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그 번화가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을 바라보는 눈빛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나랑은 상관없는 일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었어서 그 문장이 떠올랐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표현 방식이 달랐었는데 10년 전에는 요번에 이 작업을 새로 하면서 이게 자세히 보면 이게 포스트잇으로 붙여서 만든 글자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포스트잇이라는 요 매체가 어느 순간부터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에서 누군가 돌아가셨다거나 이태원에 참사가 일어났거나 했을 때 사람들이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그 어떤 공감과 추모의 의미를 담아서 그걸 붙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문장과는 정반대에 있는 정서인 거예요. 이 문장 자체는 굉장히 무책임한 문장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 포스트잇이라는 매체는 굉장히 공감과 연대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 상반된 두 개의 의미와 매체를 결합했을 때 굉장히 색다른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작업입니다. 얘도 자세히 보면 글자가 숨어 있어요. 마이 소울 서울이라고, 이제 서울의 이번에 바뀐 슬로건인데, 이 작업을 처음 시작했던 계기는 서울시에서 이제 원래는 이 문구가 마이 소울 서울이 아니었고 아이 러브 서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을 사랑하는 그 어떤 마음을 그래픽 디자이너들에게 표현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저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물론 서울을 좋아하지만 서울에 살고 있고, 서울이라는 도시가 그냥 마냥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뭐 좋은 일만 일어나는 곳이 아니니까, 저희한테 서울은 이런 예수천국 불신지옥도 있고 노동자들이 시위도 하고 뭐 정치인들이 비리도 저지르고 뭐 물론 저희가 좀 삐뚤어져가지고 이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그 반대에 있는 여러 풍경들을 모아서 굉장히 역설적인 의미의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2016년인가 했던 작업인데 원래 원본 작업은 그때 I love 서울이라고 써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굉장히 역설적인 이미지들의 콜라주로 만들어진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오고 있고, 그런 뭐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비영리 단체라든지 좀 그렇게 돈이 막 예산이 많지 않은 단체분들도 디자이너한테 디자인을 의뢰하고, 그리고 거기에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고 하는 어느 정도의 개념이 생긴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환경단체 분들하고 작업할 때는 디자인비로 돈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을 하셨었고, 그래서 이 지출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예산이 잡힐 수가 없는 거죠. 뭐 50만 원, 100만 원 막 이런 예산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환경단체분들도 디자인이 되게 중요하다. 어떤 형태에 담아서 이 이야기를 하냐에 따라 사람들의 그 반응이 다르더라. 이런 것들을 인지하기 시작하신 것 같고,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우리가 그래도 꾸준히 그런 걸 해와서 나름 그런 변화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자평을 하면서 이 작업실을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이 작업실과 좀 저의 개략적인 얘기였다면, 책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볼게요.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던 이야기 중에 몇몇 개만 좀 추려왔는데,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디자이너가 왜 글을 쓰냐, 그리고 언제부터 글을 썼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사실인데, 소위 말, 그런 말 자주 하지 않나요? 뭐, 그 분위기, 뭐, 온도, 습도였나? 그 약간 밈처럼 있는데, 저한테는 진짜 그랬어요. 이게 제가 있던 동네가 이스트 런던이었고, 여기가 어떤 동네냐면, 좀, 웨스트 런던이 되게 부촌이고, 이스트 런던은 완전히 정반대의 동네예요. 그래서 제가 살았던 동네는 파키스탄 이민자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고, 지금 여기 비가 와서 이제 없는데, 여기 이렇게 철조망 같은 거 있는 데가 마켓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살았거든요. 이 상가 같은데 2층에 살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막 마켓이 열리는데, 그 마켓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좀 위생적이지 않은 그런 마켓인 거예요. 그래서 막 냄새도 많이 나고 막 그런 곳이었는데, 그래도 저는 그때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여기서 뭐 자전거 타고 다니고 뭐, 그리고 영국이 워낙 비도 많이 오고 이렇게 습하고, 그런데 가끔씩 해가 비칠 때 또 그런 아련함 같은 게 있고, 그 정말 온도와 습도와 그 햇빛이 되게 아련한데, 제가 그 그냥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를 기억력이 막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막 친구 생일 같은 것도 잘 기억 못하고, 누구 이름도 되게 잘 까먹고, 그래서 근데 어느 순간 좀 무섭더라고. 제가 영국에서 5년 정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그때 있었던 기억들을 다 까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메멘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면 단기 기억상실증 환자가 막 기록을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항상 까먹지 않으려고 열심히 막 기록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도 그냥 메모장에다가 그래서 글감이라고 해놓고 막 이렇게 무슨 얘기를 쓸까라고 계속 기록을 하고, 그때그때 이제 떠오르는 단상들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도 아마 모르시겠지만 10년 전에도 책이 한 권 나오긴 했어요. 런던에서 뭐 디자이너로 산다는 것에 대한 그런 책이 하나 나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제가 디자이너로서 막 뭔가를 활동했다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영국의 디자인에 대한 좀 책을 한 권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거기서 살면서 경험했던, 제가 좀 체감했던 기억들을 많이 남겨놨었고, 그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냈었어요. 그래서 글을 쓴다는 거는 저한테는 뭐 그 순간을 좀 기억하기 위한 장치인데, 이것도 이제 쓰다 보니까 제가 지금 저 책의 뒷면에도 적어놨지만, 디자인을 한다는 거는 저의 본업이고, 제가 되게 어떻게 보면 저를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해서, 작업을 공개하는 거는 이제 떳떳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 이런 거 했어라고 이렇게 좀 대놓고 어쨌든 이렇게 대놓고 보여줄 수 있는 작업인데, 글은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도 안 보는, 혼자 이렇게 그 메모장에다만 쓰니까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이중적인 마음이 있는데,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누가 보고 잘 썼다고 칭찬해주면 또 기분도 좋고, 뭐 그런 이중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무슨 전문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작업은 저희가 10년 동안 한 작업을 추려보니까 한 1000여 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 이제 10년에 한 권이 나오는 정도로 약간 저의 뭐랄까 부업 같은 개념이죠.
이렇게 책을 글을 야금야금 쓰고 책도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책 디자인을 많이 좀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책 잠깐 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일단은 책의 사이즈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보통 단행본으로 내는 그 표준 사이즈가 있거든요. 뭐 신국판이라든지 이런 사이즈도 있는데 그게 너무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규격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나는 좀 그래도 내 이야기를 담은 책이 너무 다른 책들과 놓여있을 때 똑같지 않았으면 좋겠고 근데 한편으로 또 너무 그 규격을 벗어나 버리면 너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으니 어떤 중간 지점을 좀 찾아보자 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한 손에 짚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책이 제가 고민하면서 결정한 사이즈는 약간 소설책과 시집의 살짝 중간 사이즈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책보다는 살짝 좁고 살짝 긴 정도의 판형을 가지고 있고 종이도 이게 그린라이트라고 하는 종이인데 그린라이트가 한국의 약간 문캔 같은 종이잖아요. 문캔 프린트 크림이라는 종이가 약간 그 두꺼운데 가볍고 또 약간 색이 미색이어서 보기에 편안하고 이런 특징이 있는 종인데 그 종이 비싸니까 한국의 이제 전주 페이퍼에서 나오는 그린라이트라는 종이를 썼고 이 종이도 같은 특성이 있어요. 일반적인 그 종이보다는 조금 두껍고 근데 가볍고 그리고 좀 미색이어서 눈이 편안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쓴 서체가 최정호체인데 디자이너분들 아시겠지만 신명조보다는 약간 두껍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뾰족뾰족한 서체잖아요. 그래서 얘를 일반적인 모조주의에다 찍으면 좀 글자가 이 부리 부분이 좀 뾰족하게 나와서 좀 눈이 이렇게 편안하지 않은데 이런 완전히 그 벌크한 비코팅지에다 인쇄를 하면 그 글자가 살짝 번지면서 좀 더 가독성이 좋아지고 눈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감안해서 반영을 했고 이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요 글의 분량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다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고 저 역시도 그렇다 보니 이 하나의 그 핸드폰 화면에 들어가는 텍스트의 양 정도를 담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호흡이 그렇게 길지 않고 어떤 책들은 행간이나 이런 게 되게 좁고 글 단이 넓어서 굉장히 많은 양의 텍스트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저도 이거를 몇 장 읽다 보면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90년대나 이럴 때 나온 책들 보면 거의 이 두 페이지의 양이 한 페이지에 들어갈 만큼 글이 빽빽한데 지금 이 책은 좀 상대적으로 약간 여유 있는 행간들을 가지고 주판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지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하게 해드렸다는 거에 나름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 일상과 실천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이 책을 관통하는 키워드인데 제 나름대로는 요 삼각형에는 일상을 담고 싶었고 여기는 실천을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세 명인데 사실 어느 날 이렇게 이거 무슨 저희 셋이 어디다 내일 프로필 사진 찍은 건데 저희끼리 그냥 찍은 거거든요. 근데 어쩌다 이렇게 찍었는데 이게 이렇게 삼각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형태인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세 명이 작업실을 같이 꾸려간다는 게 그것도 친구 사이끼리 이게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래서 세 명이 이렇게 꼬물꼬물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하고 헤매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담고 싶었었어요. 요 삼각형 안에다가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부분에는 사실 실천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어떤 논쟁과 막 여러 분쟁과 막 사회적 갈등과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이런 뭐 시위 장면도 그렇지만 제가 그
퀴어 축제 같은 데 가면 어디에서는 퀴어 그 행사를 하고 있고 바로 길 건너서는 이 저 기독교 그 반대 행사가 일어나고 있고 정말 이 혼란의 어떤 도가니잖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작업에 나오는 그런 풍경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는데 저는 그런 풍경을 좀 이런 약간 러프하고 거친 어떤 스케치를 통해서 뭔가 갈등하고 부딪히고 하는 그런 파열음 같은 거를 좀 시각화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얘는 요런 프레임으로 잘려 있는데 디자이너가 세상을 본다는 건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뭐 기자도 그렇고 뭐 모두가 다 그렇겠지만 세상을 전체를 볼 수는 없는 거고 내가 프레임화해서 그 세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프레임으로 보냐에 따라 게 달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디자이너는 모니터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화면의 비율로 이 어떤 이 뭐랄까 이 갈등의 현장을 크롭해서 보는 것이 저한테는 실천을 위한 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다시 한 번만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여기에 그런 좀 디테일들을 넣어놨는데 이 첫 번째 삼각형에는 이게 디보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라인이 파여 있고 이 실천 쪽에서는 검은색 이 패턴들 외에 여백이 이제 디보싱이 들어가 있어서 검은색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들어가 있고 올라가 있고 약간 그 두 개의 대비되는 느낌을 여기서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 이제 나름의 깨알 같은 디테일들이 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차가 기업부터 히읗으로 돼 있는 게 굉장히 독특하다. 그래서 이건 디자이너라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아니냐 막 하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좀 이렇게 구성했던 이유가 약간 허무한데요. 제가 폴더에다가 이렇게 글 제목을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쭉 정리를 하는데 이게 가나다 순으로 정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까지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책에도 실려있는 첫 번째 편지에 후마니타스라고 하는 그 출판사 편집자분하고 제가 책을 쓰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 폴더채로 보내드렸는데 이분이 이 글의 순서가 너무 좋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어떤 순서로 보셨냐니까 가나다 순서로 받고 이게 제가 의도해서 이렇게 한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제 기억 쪽이 가용 예산과 눈치 게임, 뭐 견적서, 뭐 이런 약간은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리고 끝 쪽에 가면 저희 형에 대한 이야기,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동료들과의 협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좀 날카롭게 시작해서 그런 되게 인간적인 면으로 마무리되는 게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데? 해서 구성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물론 나중에 약간의 순서를 바꾸기도 했지만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제가 글을 썼던 그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는 이제 제목의 글에서 저희가 일을 하는 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냐 이런 질문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 일단은 세 가지가 저한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충족되면 그래도 이건 할 만한 일이다 라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일단은 작업 자체가 즐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스튜디오를 시작했던 것도 제 친구, 아까 이야기한 안 한 친구 중에 한 명은 그 친구는 브랜드 패키지 디자인 회사에 다녔었는데 저희랑 같이 작업실을 시작하기 직전까지 했던 일이 왕뚜껑이랑 건빵 디자인이었어요. 근데 그 디자인도 분명히 필요한 일이고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사실 건빵 패키지랑 왕뚜껑 패키지가
계속 디자인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거든요.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 글자도 바뀌고 뭐 근데 이 친구가 그 일을 하면서 너무 이제 힘들었던 거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성취도 느끼지 못하고 무엇보다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재밌는 작업을 하자. 이거 정말 우리한테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작업의 즐거움이 정말 중요하고 보람이나 성취감도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주로 비영리 단체를 위한 작업이나 혹은 지금 저희가 그 책을 디자인하고 있어요. 그 부산의 그 돌려차기남 있잖아요. 그 사람 그걸 당한 피해자분이 이제 그분이 좀 그 일을 가지고 투쟁하면서 쓴 에세이가 그 글이 있는데 그 글을 책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들은 당연히 이제 뭐 디자인비나 이런 게 없겠 아예 없는지 조금밖에 없는지 아직 본 얘기를 안 해가지고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는 되게 보람이 있는 일이죠. 저도 그 뉴스를 봤었고 그분이 이제 국정감사 나가서 그 부산 법원장을 막 혼내는 장면도 보면서 아 저분 되게 강단 있으신 분이구나 통쾌하다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일이 또 그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런 건 되게 보람 있는 일인 거죠. 그리고 저희도 이제 당연하지만 이제 돈을 벌어야 생활도 하고 지금은 이제 예전엔 3명이서 시작했지만 지금 이제 직원분들도 생기고 해서 월급도 줘야 되고 뭐 제가 옛날에 했던 2013년 4년에 했던 인터뷰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 목표가 뭐냐는 질문이 있어서 먹고 싶은 거가 생각났을 때 돈 생각 안 하고 먹었으면 좋겠다. 그게 목표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나름의 3가지 기준이 있고 주로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뭐 재미있는 일들은 아무래도 문화예술 쪽 분들이 좀 더 이런 시각 문화에 좀 더 익숙하시고 좀 더 재밌는 시도들을 좀 포용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넓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돌려차기나 피해자분이나 시민사회단체 분들의 작업은 저희가 몰랐던 여러 가지 사회 이슈들을 알게 돼요. 뭐 저희가 워커스라고 하는 잡지를 거의 7년째 디자인하고 있는데 거기에 실려있는 기사들을 보면 아 이게 내가 모르고 넘어갔던 일들이 되게 많구나 그런 거를 배우기도 하고 그런 걸 디자인하는 거는 그냥 뭐 단지 이렇게 뭐 예쁜 포스터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런 거랑은 다른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중에 이제 2가지가 좀 충족이 되면 하자. 그래서 즐겁고 보람이 있거나 보람이 있는데 보수가 있거나 어떤 이런 건데 이 중에 1개만 해당되면 그럼 고민을 되게 많이 합니다. 웬만하면 2개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 3개의 기준 중에 제일 이상적인 거는 요 교집합이잖아요. 이 교집합이 거의 없어. 그래서 이 정도 있어. 아주 눈에 보일까 말까. 1년에 진짜 1-2개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의 교집합이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꽤 다양한 이제 이런 기관들이랑 작업을 해왔어요. 아시는 뭐 그린피스나 이런 데는 아시겠지만 뭐 이런 탈북여성연대라든지 뭐 용산참사 추모위원회라든지 뭐 4.16 관련돼서도 작업을 많이 했었고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이런 곳들을 아마 잘 모르실 텐데 또 쌍용자동차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업실 근처에서 이제 사람들이 재활용 쓰레기로 내놓은 쓰레기들을 돌아다니면서 막 모았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막 모아서 이렇게 생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서 출산된 어떤 아이 로봇 같은 애를 쓰레기로 만들어진 로봇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고 얘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촬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이제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 작업을 저희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작업이에요. 왜냐면 이미지를 만들고 이거를 타이포그래피나 이런 사진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환경단체에서 시도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작업인데 사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야기는 이 정도인데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저는 사실 이제 되게 작은 소규모의 모임이니까 저 혼자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또 디자인계에 계시거나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편하게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